은퇴 전과 후는 다른 삶입니다. 진짜 달라진 현실이라는 말은 막연한 표현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들은 모두 같은 고개 끄덕임으로 답합니다. 은퇴 전에는 분명 하루가 힘들었고 출근길이 버거웠고 회의실의 공기가 숨막혔지만 그 삶에는 적어도 방향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야 할 곳이 있었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했으며 오늘을 견디면 내일이 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의 삶은 그와 전혀 다른 결을 가집니다. 몸은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무거워졌고 시간은 많아졌지만 하루는 더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는 생각보다 달콤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공백이 사람을 잠식했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한 남성은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일한 뒤 정년을 맞았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의 박수 속에서 회사를 나올 때 그는 드디어 내 인생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 산책, 아내와의 느긋한 아침 식사. 미뤄두었던 독서와 여행, 머릿속에는 은퇴 후의 장면들이 평온한 풍경처럼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눈을 떠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사라졌고 2달이 지나자 하루의 시작과 끝이 흐릿해졌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자신의 일상이 있었고 그는 점점 집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점심시간 무렵이 되면 괜히 텔레비전을 켜고 저녁이 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몰랐던 감정이었습니다. 일을 할 때는 힘들어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했는데 은퇴 후에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돈보다 역할의 상실이었습니다. 월급은 줄어들 것을 예상했지만 나라는 사람이 더 이상 사회에서 쓰이지 않는다는 느낌은 준비되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작은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있고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라는 것을.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60대 초반의 여성은 남편과 함께 은퇴를 맞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부부만 남은 집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정을 돌보며 살았고 남편의 은퇴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함께 여행을 다니고 늦은 아침을 즐기며 둘만의 시간을 보내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변했다고 느꼈고 남편은 자신이 쓸모없어졌다고 느꼈습니다. 대화는 줄고 침묵은 길어졌습니다. 이전에는 각자의 하루가 있었기에 충돌하지 않던 감정들이 집 안에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부부의 갈등이 시간에 묻혔다면 은퇴 후에는 그 갈등이 하루 종일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은퇴가 관계의 시험대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삶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한 은퇴는 서로의 상처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남편도 늦게나마 취미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하루가 생기자 부부의 대화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함께 쉬는 시간이 아니라 각자가 다시 자기 자리를 찾는 과정이라는 것을. 은퇴 전의 삶은 불만이 많아도 구조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의 리듬이 있었고 사회가 정해준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의 삶은 스스로 설계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돈의 문제는 숫자로 계산할 수 있지만 시간과 관계와 정체성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목표로 삼지만 정작 은퇴 이후의 삶은 깊이 상상하지 않습니다. 막연히 편해질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책임이 모두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무엇을 할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어떤 속도로 살아갈지 모든 결정이 개인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며 동시에 가장 솔직한 인생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은퇴 전과 후는 분명 다른 삶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준비하지 않은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공백이 되고 설계된 은퇴만이 비로소 쉼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나는 돈 말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루를 설명할 수 있는 나만의 이유는 있는가? 은퇴 후에도 나를 나답게 만들어줄 역할과 관계는 무엇인가? 은퇴는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순간이 아니라 인생의 무게를 다시 정의하는 시간입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은퇴 이후의 삶을 조금 덜 흔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경제적 준비 여부만을 먼저 떠올린다. 연금이 충분한지, 퇴직금은 얼마인지, 자산이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에 집중한다.
물론 그것들은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은퇴자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노후를 흔드는 결정적인 요인은 숫자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 은퇴 전의 삶은 사회가 설계해 놓은 트랙 위를 달리는 구조였다.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역할은 명확했고 성과는 비교적 단순하게 평가되었다. 하루가 고단해도 그 고단함에는 이유가 있었고 피로에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은퇴와 동시에 그 구조는 사라진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으며 일정표는 텅 비어진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면 자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의 중심축이 사라지는 경험에 가깝다.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 마주하는 감정은 안도감이 아니라 당혹감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고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도 없다. 시간은 늘어났지만 의미는 줄어든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삶과 현재를 비교한다. 회사에 다니던 시절에는 불평이 많았지만 그때는 그래도 나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직함이 사라지고 사회적 역할이 흐릿해지면서 자존감은 서서히 흔들린다. 이는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정체성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지만 무너지는 순간은 놀랄 만큼 빠르다. 은퇴가 가져오는 또 하나의 변화는 관계의 재편이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중요한 무대였다. 동료와의 대화, 점심시간의 소소한 농담, 회식 자리의 불평과 위로는 일상의 일부였다. 은퇴와 함께 이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연락을 먼저 하지 않으면 이어지지 않는 관계들이 대부분이고 이는 은퇴자의 사회적 반경을 급격히 좁힌다. 동시에 가족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밀착된다. 하루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부부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마주하게 된다. 은퇴 전에는 각자의 생활이 완충장치 역할을 했다면 은퇴 후에는 그 완충이 사라진다. 사소한 습관의 차이, 감정의 온도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고 이는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많은 부부가 은퇴 후에야 서로의 낯선 모습을 본다고 말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이 은퇴를 인생의 두 번째 커리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전환점이다. 그 설계에는 돈뿐 아니라 시간, 사용 방식, 관계의 구조, 역할의 정의가 모두 포함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유는 잠시 위로가 될 수는 있어도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쓸모를 느낄 때 안정감을 얻는다. 이는 반드시 큰 성과나 사회적 인정일 필요는 없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하루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소득과 무관한 활동을 통해 다시 일상의 리듬을 찾는다. 봉사활동이든 파트타임 일이든 취미 모임이든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소속감이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간과되는 요소는 연습의 시간이다. 은퇴는 하루아침에 시작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갑자기 잘 사라지지 않는다. 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간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미리 주중에 하루를 비워보고 장기 휴가를 통해 스스로의 생활 패턴을 관찰해보는 경험은 은퇴 후의 혼란을 줄여준다. 무엇을 할 때 에너지가 살아나는지, 무엇을 하면 쉽게 지치는지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 없이 맞이한 은퇴는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크게 만든다. 결국 은퇴는 누구에게나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같은 자산을 가지고도 어떤 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어떤 이는 불안을 느낀다. 그 차이는 삶의 구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달려 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만의 하루를 가지고 있다. 일어나서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으며 하루를 설명할 언어가 있다. 반대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하루가 흘러갔다는 사실만 남는다. 은퇴는 쉼표가 아니라 문장을 다시 쓰는 과정이다. 이전 문장이 길고 힘들었다고 해서 다음 문장이 저절로 아름다워지지는 않는다. 새로운 문장은 의식적인 선택과 반복을 통해 완성된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맞이한 사람이라면 스스로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나는 지금 어떤 역할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필요로 하는 관계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을 삶의 구조는 무엇인가? 은퇴는 끝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준비된 은퇴는 인생을 가볍게 만들고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인생을 무겁게 만든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은퇴 이후의 시간은 비로소 공백이 아닌 또 다른 삶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